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비로우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긴 문명. 오늘은 기원전 4000년경 나일강에서 시작해 외세의 지배를 거쳐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기까지 약 3000년에 걸친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한편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의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나일강에서 시작됩니다. 사막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지역에서 오직 이 강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죠. 나일강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 규칙적으로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5월에 내리는 비와 홍수는 나일강 주변을 뒤덮고 이 흙이 말라 비옥해지면서 엄청난 농업 생산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안정된 식량 생산은 이집트가 이후 오랫동안 막강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생존을 넘어서 영토 확장 경쟁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두 왕국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각 왕국의 통치자들은 상 이집트는 흰 왕관, 하 이집트는 붉은 왕관을 쓰고 권위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100년경 한 인물이 두 왕국을 통일하며 이집트 최초의 통일 왕국이 탄생합니다. 통일을 이룬 왕 메네스. 그는 두 왕관을 합친 이중 왕관을 쓰며 절대 권력을 상징했고,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고대 이집트 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아직 북유럽에는 메머드가 살아있었고 동아시아에서는 고조선 신화조차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 문명은 압도적으로 빠른 출발선에 서 있었던 셈이죠. 지리적으로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침략이 적었던 이집트는 내부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통치자들은 신의 대리자가 아닌 거의 신 그 자체로 숭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파라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의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다시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고, 그 영혼이 편히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기원전 2660년경 파라오 조세르 시대의 계단식 피라미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라오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고, 그만큼 피라미드의 규모도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가 남긴 가장 거대한 건축물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가 완성됩니다. 약 10만 명이 20년 동안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이 건축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확한 기술이 밝혀지지 않은 고대 이집트의 절정이라 할 만한 상징이죠. 하지만 이 영광의 시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자 지방 귀족들 또한 힘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귀족의 권력이 파라오를 앞서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이집트는 급격한 혼란에 빠집니다. 70일 동안 70명의 파라오가 등장했다. 이 말은 당시 혼란의 정도를 상징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분열과 정치적 붕괴는 고대 이집트 최초의 대혼란기, 일종의 암흑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혼란은 약 140년간 이어졌지만 전쟁 능력이 뛰어난 파라오 멘투호텝 2세가 등장하며 정리됩니다. 그는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이집트를 다시 통일하여 두 땅을 다시 하나로 만든 자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곧 새로운 위기로 다가옵니다. 아시아계 이민족 힉소스가 새로운 무기, 전차와 강력한 활을 앞세워 이집트를 침략합니다. 전차 전술을 처음 접한 이집트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죠. 하 이집트는 약 100년 동안 힉소스의 지배 아래 놓이지만 그들은 이집트 문화를 파괴하기보다 기존 틀을 유지하며 통치했기 때문에 문명 자체는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라오 아오모세 1세가 반격을 시작해 힉소스를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기를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라 부릅니다. 이제 이집트는 다시 외부 정복에 나서기 위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파라오들이 연달아 등장하며 국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은 여왕 하트셉수트입니다. 당시 외부 침략이 거의 없었던 덕분에 그녀는 전쟁보다 무역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는 평화롭게 그러나 강력하게 부를 축적했고, 그녀의 통치 기간은 안정과 번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트셉수트 사후 공동 파라오였던 투트모세 3세가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세계 제1의 제국으로 만들고자 했고, 약 20년 동안 17번에 달하는 원정을 떠나 350개 이상의 도시를 정복합니다. 그의 군사력은 주변 국가를 떨게 만들었고 각 나라에서 이집트에 선물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약 70년 이후 새로운 파라오 아크나톤이 등장하며 이집트의 종교는 거대한 변화를 맞습니다. 당시 아몬 신을 섬기던 신관들의 권력은 파라오조차 위협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아크나톤은 새로운 신 아톤을 창조하고 아몬 신앙을 폐지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의 아내는 실존 인물 중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알려진 네페르티티였으며 두 사람은 당시 이집트 문화에서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크나톤의 아들 투탕카멘은 종교 개혁을 되돌리고 다시 아몬 신앙을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끊친 혼인으로 인한 유전적 질환이 그의 삶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알려져 있으며 말라리아 감염설과 암살설도 함께 존재합니다. 1922년 그의 무덤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발견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유명한 파라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파라오 람세스 2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무려 60년 동안 통치하며 내부적으로는 번영을, 외부적으로는 정복과 외교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남기며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오늘날 이집트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죠. 람세스 2세 시대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하 건설 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막 지형에서 이루어진 이 공사는 큰 희생을 낳으며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죽은 후 이집트의 힘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분열, 약해진 군사력, 반복되는 외침은 이집트를 점점 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원전 332년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이집트는 이후 헬레니즘 세계의 일부가 되었고 알렉산드로스 사후 분열된 왕조 중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왕조는 그리스계였지만 이집트를 다스리기 위해 파라오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와 이집트가 결합하면서 이 시기 이집트는 또 한 번 문화적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 혼란은 계속되었고 외부에서는 로마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결국 로마에 의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권력자들과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며 왕조의 생존을 도모했지만 결국 그녀의 죽음과 함께 파라오 왕조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며 오랜 독립왕국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16부 그 이후 문명이 남긴 유산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이집트는 풍부한 농업 생산력 덕분에 로마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지중해 세계에서 여전히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수학, 천문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집트가 쌓아온 지식은 동로마 제국, 더 나아가 세계 문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는 기원전 4000년부터 로마 시대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거대한 문명을 이뤄낸 나라였습니다. 피라미드, 미라, 파라오, 그리고 나일강. 이 네 가지가 만들어낸 신비로움과 스케일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끝없는 궁금증과 감탄을 안겨주고 있죠. 오늘의 나레이션이 여러분께 고대 이집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